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의 2025년 2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 실적에 대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정말 대폭발했습니다. 네. 진짜 이 대폭발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실적이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서 잘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기 하이라이트를 한번 살펴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미국 전체죠. 자, 자, 가볼게요. 미국 전체, 그 다음에 미국 상업,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전체 회사. 자, 전분기, 자, 전년 대비해서 지금 빨간 색깔이 다 이렇게 올라왔죠. 네, 빨간 색깔이 훨씬 더 높죠. 2025년 2분기가 2024년 2분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의 현재 성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은 쉽지가 않다, 많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성장한 기업을 사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게 주가로까지 반영된 기업들은 또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성장률도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자, 미국 매출.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68% 상승을 했고요. 상업 부분에 있어서는 93%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애초에 상업 부분은 조금 정부 부분보다 매출이 파이 자체가,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적었다 보니까 이 93%가 증가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93%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해요. 하지만 이게 2026년도나 그 다음에 2025년 3분기 이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퍼센트보다 이 절대적인 금액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부분은 53% 증가했습니다. 팔란티아는 원래 정부 부분에서 매출이 높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4억 2,600만 달러라는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총 매출은 10억 달러 이상이고 전년 대비해서 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로브 14 점수가 94%인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총 157건이고 총 계약 가치가 23억 달러, 23억 달러로 사상 최대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건 과연 3분기에도 이거를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를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봐보면 자, 그럼 매출과 고객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 부분별 매출을 봐보면, 자, 여기에서도 이 주황 색깔을 위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미국 전체 부분에서 살펴봐보면, 역시나 2025년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다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업 고객 수는 64% 증가를 해서 485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총 고객 수는 43% 증가해서 849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2x,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15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 모멘텀, 고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생각을 해보면 이 상업 고객 수가 전년 대비 64% 증가해서 485명으로 달했고 총 고객 수는 43% 증가해서
849명에 이게 명이라기보다 회사 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B2C, 고객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B2B 형태로 기업 고객, 기업에 찾아가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기업을 상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큰 고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모에서 계약 활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해서 계약하는 활동이 2배 이상 늘어나서 총 계약 가치가 잔여 계약 가치, 그리고 총 계약 가치와 잔여 계약 가치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역시나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자, 또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자, 그 다음 수익성과 효율성. 아까 봤었던 룰 오브 13 추세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함께 봐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2023년도 3분기서부터도 룰 오브 13이 이미 40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꺾였었네요. 네.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5를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2024년도죠. 1분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살짝 꺾였던 것 같은데 다시금 2025년도 2분기에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다이나믹하죠. 룰 오브 13 추세가 지금 94%나 나왔어요. 이런 회사들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룰 오브 13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40의 법칙이란 이 숫자가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익률 이걸 더했을 때 40을 넘어가면 건강한 사스 회사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분기서부터 계속해서 40을 넘어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는 6분기 연속으로 갭 기준 흑자를 기록하면서 자, 순이익 3억 2,700만 달러와 잉여 현금 흐름이 5억 6,900만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죠? 네. 5억 6,900만 달러. 그리고 룰 오브 13 점수가 94%. 사실상 이때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룰 오브 14 점수가 70을 넘어가면서 팔란티어가 언제까지 성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룰 오브 14 점수가 이미 70을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매도도 많이 하고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룰 오브 14 점수가 94%나 됐습니다. 사실 이 숫자를 보면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면서도 과연 이게 100%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억 달러의 현금과 무차입 구조를 바탕으로 AI 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업의 재투자, R&D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기업은 굉장히 경제적 해자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좋고 수익도 좋고 그다음 그 수익을 내는 효율성도 좋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그럼 거래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봐보면 규모별 계약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뭐 100만 달러 이상이 157건 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100만 달러 이상이 뭐 이렇게 157건이다. 그래서 사상 최대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잔여 계약 가치가 지금 2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4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계약 가치가 23억 달러로 140%가 증가해서 AIP, 특히나 이 AIP 수요가 전례 없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진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 계약 규모가
계약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업종 전반에 걸쳐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업종 전반이라고 하면은 팔란티어가 투입되는 업종, 산업군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 업계나 금융업계, 뭐 그런 제조업계, 팔란티어가 투입되는, 그러니까 이 AIP라는 소프트웨어가 투입되는 업계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보면, 그럼 그 업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AIP가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의료업계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텔레트래킹과 네브라스카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텔레트래킹에서는 AIP를 활용해서 인력 배치라고 하면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개발자나 실제로 빌드하는 빌더들이라고 하죠. 팔란티어에서는 개발자라는 단어보다 빌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더들을 전력적으로 배치를 해서 병상 관리 및 환자 흐름을 조정해서 간호사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죠. 이 병원의 실무자들이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브라스카 메디슨에서는 AIP를 전자 의무 기록, 이것도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 공급망에 통합하여 응급실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이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퇴원 계획을 과속화해서 공급 부족을 줄였다. 자, 여기에서는 뭐 의료업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업계가 굉장히 빡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에 대한 공급, 그리고 뭐 의료에서 사용되는 의료 제품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제품에 대한 공급 부족을 줄였다. 왜냐하면 퇴원 계획이라든지 응급실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나 그런 공급 부족을 팔란티어의 AIP라는 소프트웨어가 대신해줬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AI가 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기보다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일자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조직에서는 빠른 의사결정 주기를 팔란티어 시간 단위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계획을 좀 더 가속화하는 형태로 AIP를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업계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금융과 정부를 재편하는 AI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페니메이, 여기에는 모기지. 자, 모기지라고 하면 금융업,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AIP가 모기지 사기 탐지 시간을 몇 달에서 몇 초로 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험, 리스크를 더 줄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폰지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카카오톡 링크,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탐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건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덜 받게,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사기를 덜 받아서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품질을 좀 더 올려서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쉽게 제대로 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금융에 대한 업계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랜드 오브 프로스트와 미국 국무부에서 또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랜드 오브 프로스트는 제조업인가 봐요. 그래서 제조업 생산 일정을 40시간에서 30분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줄였겠죠. 그 다음 보안 심사 기간은 60일에서 12일로 줄여들여서 업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살펴볼게요. 자, AIP 플랫폼 혁신을 살펴봐 보면, 자,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란티어에서 주기적으로 개발자 콘테스트를 열고 있는데,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개발을 진행하는데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뭐 챗GPT를 좀 더 포괄하는 그 플랫폼, 플랫폼 개발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 개발 환경, 이거를 줄여서 AIFDE라고 하는데 이게 AI Function Develop Environment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팔란티어 온톨로지 기반의 모델과 앱을 만들 수 있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챗GPT를 활용해서 개개인이 코드를 짜기보다도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거기 내부에서 모델과 앱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챗GPT를 통해서 모델 별도로, 앱 별도로 이렇게 개발하기보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환경 내부에서 개발 진행하게 되면은 이걸 통합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AI 워크벤치인데요. 여기에서는 복잡한 분석 파이프라인, 자, 분석에 중점을 둬서 이 분석 파이프라인을 개발, 디버그, 모니터링까지 함께 하게 되는 통합 환경. 자, 이 통합이 중요합니다. 자,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개발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개발 오류가 나면은 그거를 디버그. 자, 디버그 한다는 뜻은 자, 버그는 벌레죠. 근데 개발 쪽에서는 디버그 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코드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넘어가서 봐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모니터링까지 함께 디버그하고 그러니까 개발하고 그 개발에 대한 오류까지 함께 살펴보고 모니터링까지 살펴보는 이런 형식의 통합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톨로지 에저 코드. 아까 저희가 앞에 소프트웨어 에저 코드를 소프트웨어 에저 플랫폼,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를 살펴봤잖아요. 사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 에저 코드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팔란티어 온톨로지에 적용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반복 가능한 구성과 빠른 배포 이 부분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인프라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온톨로지 개념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 인프라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함께 적용해서 빠르게 재배포를 진행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적용되면 어떤 게 좋냐? 동일한 하나의 인프라, 이 땅 위에서 개발과 그다음 오류 잡는 거, 그다음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이걸 다시 갖고 오고 이걸 다시 배포해서 보내고 이런 복잡한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P 플랫폼의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IP 플랫폼과 이 혁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자,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재무 건전성과 이 재무 굉장히 중요하죠.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2025년 3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5% 성장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5% 이 전후로 성장하는 것을 예상을 가이던스로 잡았고요. 조정 자유현금 흐름은 1.8빌리언 달러에서 2빌리언 달러 정도로 지금 가이던스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유동성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과 그다음에 무차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성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 성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은 아까 보여드렸던 FD 같은 여러 가지 대부 콘테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 콘테스트를 열어서 좀 더 많은 개발자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개발자들을 팔란티어 내부로 채용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최근에 KT나 그런 HD 현대 같은 기업들, 한국의 기업가들과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팔란티어의 한국 지사에서도 채용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팔란티어가 지금 아시아권에도 굉장히 많은 진출을 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팔란티어가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살펴보면은 경영진은 지금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팔란티어는 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 상향 조정한 걸 뛰어넘을 정도로 매출을 계속해서 실적을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2025년 3분기에도 과연 그 매출이 폭발할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 부문 매출은 역시나 좀 더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조정 자유현금 흐름 전망도 지금 이 정도로 살펴보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이 AIP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채용, 역시나 인재 채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팔란티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투자 및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팔란티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룰 오브 13에 대한 프론티어. 자, 이게 룰 오브 14에서 룰 오브 18, 18이 아니라 이게 그냥 80이라고 할게요. 80. 자, 80, 룰 오브 80까지 넘어간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팔란티어 포함해서 5개의 기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에 있는 또 이 기업이 엔비디아가 있네요. 엔비디아가 있고 또 다른 기업도 존재하고 지금 자세히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기업만이 지금 룰 오브 80이 넘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룰 오브 13을 어떻게 보면 수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걸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팔란티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업종 전반에서 이 AIP라는 플랫폼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국 상업 매출과 고객 수가 기록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가 정부 부분 매출뿐만 아니라 상업 부분 매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도 높고, 그 다음에 94%의 룰 오브 13 점수가 균형 잡힌 성장과 수익성까지 함께 보여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단순히 높은 것뿐만 아니라 성장세도 좀 균형 잡히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계약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60억 달러의 현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팔란티오가 계속해서 R&D에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팔란티오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투자를 과연 할 수 있는 회사냐, 그게 팔란티어도 가능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확대, 그 다음에 견고한 마진, 그 다음에 풍부한 현금 창출 능력까지 팔란티어가 현재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매력적인 이유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P 구축이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리고 신제품까지 만약에 팔란티어가 개발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팔란티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자, 여기까지 해서 팔란티어 2분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다음에는 팔란티어의 실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팔란티어 주주 성안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팔란티어 2025년 2분기 실적 업데이트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